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여야가 공천 문제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제주 지역 정당들의 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코앞에 다가왔지만 선거대책기구는커녕 후보 확정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 결과를 두고 개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이 지난 총선보다 열흘이나 늦게 확정된 데다 경선 과정에 빚어진 후보 간 갈등도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내용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경선에서 탈락한 김우남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도의원 6명도 재심 수용을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서 어제 예정됐던 후보자 합동기자회견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경선 불만으로 몸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은 아직 제주도당을 창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도당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자질,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깜깜이 선거로 이렇게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천 문제로 중앙당 내홍이 계속되는 데다 도당에서도 갈등이 확산되면서 올바른 정책 선거를 위한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측근이자 제주도 서울 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기재 예비후보가 서울 양천갑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기재 후보는 1차 경선을 통과해 결선에서 맞붙은 비례대표 현역 의원 신의진 후보의 여론조사에 앞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박정아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강원도 원주갑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대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탄산수 사업이 도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한 해 6천억 원 규모의 먹는 샘물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제주 삼다수. 하지만 먹는 샘물 시장 둔화세와 맞물려 2026년이면 제주 삼다수는 성장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CJ와 자본금 30억 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 가공공장 부지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오는 9월 탄산수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개발공사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18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도의 스타 상품이 삼다수라면은 저도 그 세터라이트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 다변화라든지 다각화시켜야 된다는 동의를 해요. 이런 선정 과정의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상당히 그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어떤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한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면허 취득자와의 형평성과 관련 법 개정 등을 고려해 2009년 이후 면허 발급된 개인 택시에 대해 금지해 오던 양도 상속 규제를 해제하는 겁니다. 용달이라든지 개별화물 일반화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 한 3,300대가 있는데 양도 상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공사의 출자 동의안과 개인 택시 관련 조례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오는 5월부터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정부도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나설 전기버스. 이 버스는 정류장에서 버스 위쪽에 달린 배터리 2개를 1분 30초 만에 바꿔답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면 충전이 끝이 납니다. 한 번 충전하면 평균 70km를 달릴 수 있고 연료비와 관리비는 일반 버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교통약자들까지도 탈 수 있는 그 주차장 버스이고 그리고 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점은 그 장점 중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일단은 소음공해가 덜하니까요.
버스 업체는 오는 5월 7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존 경유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해 2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시내버스 주요 노선은 전기버스로 운행됩니다. 일단 그 기아 변속이 없으니까 덜컹거림이 없어갖고 좋고요. 이게 장시간 또 운전하다 보면은 피로감도 덜 나고 하니까 손님들한테 일단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서비스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전기버스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 시스템 건설 현장을 찾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가 수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버스가 제주도에서 모델 케이스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면은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좀 확산시키고 나아가서는 좀 수출 모델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대폰처럼 배터리를 교체하는 전기버스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전기차 인프라가 국제 표준에 맞게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국제 표준화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국제 표준화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구축에 국제 표준을 채택해 사용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이 평년보다 나흘 정도 빨리 피었는데요. 다음 주말에 열리는 벚꽃 축제를 앞두고 또 벚꽃이 일찍 피는 바람에 올해도 벚꽃이 없는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벚꽃 터널로 유명한 도심 속 도로. 꽃망울을 터뜨린 벚나무마다 연분홍빛 술을 놓고 있습니다. 몽글몽글 화사하게 꽃잎을 틔웠습니다. 제주 지역의 벚꽃 개화의 기준이 되는 기상청의 표준 관측목도 나무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최근 일조량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기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벚꽃이 평년보다 나흘 정도 빨리 핀 겁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영향을 주는 2월과 3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는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는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제주의 대표 축제인 왕벚꽃 축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왕벚꽃 축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지난해 저온 현상 때문에 벚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애를 먹었던 제주시는 올해부터 축제 기간과 장소를 늘렸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해안에서부터 중산강까지 그 지역적 왕벚꽃 명소를 활용한 축제로 가기 위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잡았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벚꽃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여름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야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제주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태산이와 복순이가 같은 돌고래 무리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래연구센터는 돌고래 지느러미를 관찰한 결과 태산이와 복순이를 확인했으며 지난 2013년 방류된 제돌이도 함께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강원도의 남북 접경 지역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가시화돼 강원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관계 대결 구도는 접경지역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문을 연 안보관광지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지난 1월 안보관광지 통행 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접경지역 경기 침체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30% 정도 지금 감소한 상황이고,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자산 몰수 조치로 인해 고성 금강산 관광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철원의 평화산업단지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또다시 거론돼 강원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수도권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1,000만 명 서명 등 반대 운동을 펼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경제를 거꾸로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적경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강원도가 금융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버금가는 군사시설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에 따라 울고 웃는 적경지역 주민들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족쇄일 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네, 봄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출근길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6도, 고산과 대전 9도, 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4도까지 떨어져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2도에서 4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산간에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어 장거리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정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광주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달리는 차에 돌을 던져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오라 오거리 인근 도로와 인도에서 달리는 차량 10여 대에 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진압하기 위해 공포탄을 쏘며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추자도에서 관광객 44살 손모 씨가 협심증 증세를 호소해 추자보건지소가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응급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1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손 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우편으로 집이나 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가 멀거나 항해 등을 이유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신고를 해야 우편이나 선상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에서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군인 등은 선관위에 신청하면 근무지로 선거 공보가 발송됩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추자도 횡간도와 추포도가 거소투표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9살 유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남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숨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방치한 데다 가혹한 폭행 때문에 남편이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모텔 주인 31살 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한 차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고 강 씨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자치경찰 등이 참여하며 술을 팔거나 술 시중을 드는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일반 음식점을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합동 단속을 통해 일반 음식점 12곳을 적발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4.3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평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이 기간에 학교에서 1시간 이상 4.3 평화,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4.3 추념식에 참석토록 권장했으며 추념일 당일 전 학교에서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3 유족 27명이 명예교사로 위촉돼 학교 63군데에서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